이미 2569년인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고대의 승려들이 넌사인이 빛나는 마천루 사이를 지나다니는 미래로의 543년 점프입니다. 하지만 미소의 나라의 진짜 대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브로슈어 너머를 들여다봅니다. 방콕의 혼란스러운 거리부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흥가를 지탱하는 여성들의 숨겨진 고군분투까지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왜 이 낙원은 이토록 중무장하고 있을까요? 관광객들이 잊어버린 슬럼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 세계 최대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저희의 심층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500년 후의 미래에서 살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장막 뒤를 살펴봅시다. 543년의 시간차, 두 시대를 항해하는 국가. 서구 세계보다 500년 앞서 산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태국에서 달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기의 뿌리를 둔 영혼의 반영입니다. 부처의 입적 이후 태국 달력은 앞서 나갔고 현재 공식 연도는 2569년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의 연대 기적다 때문에 이 나라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태국은 지역의 거인입니다.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지 DP와 세계 전자 및 자동차 산업을 움직이는 제조업 분야를 갖춘 동남아시아의 강대국입니다. 이 시간적 변칙의 중심에는 방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콕의 현지 이름이 실제로는 168자의 의례용 명칭이며 세계에서 가장 긴 지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천사의 도시이자 신성한 보석의 창고라는 뜻입니다. 이 거리를 걷다 보면 그 대비가 놀랍습니다. 2500년 된 승단이 초현대적인 고속철도 프로젝트, 그리고 파리나 두바이에 필적하는 고급 쇼핑몰과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글로벌 교차로로서 번영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서 국가는 여전히 깊이 전통적입니다. 이는 매혹적인 마찰을 만들어냅니다. 존중과 위계라는 구세계의 도덕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디지털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사회입니다. 인구는 어떻게 이러한 극단적인 차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을까요? 그것이 경제 통계에서 실제 거리 수준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는 이 세련된 겉모습의 첫 번째 균열을 보기 시작하며 7천만 시민의 일상적인 생존을 정의하는 광란적이고 치열한 에너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통 대혼란, 태국 거리의 고위험 아드레날린. 이제 모든 방문객이 경험하는 첫 번째 큰 충격의 중심부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전설적이고도 조직적인 혼돈, 태국의 교통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침 출근길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면 수천 대의 넌 컬러 택시, 우뚝 솟은 2층 버스, 그리고 사람 어깨 너비보다 좁은 틈 사이를 누비는 수십만 대의 오토바이 떼가 만들어내는 살아 숨쉬는 미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태국에서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관의 전장입니다. 이곳의 교통법규는 엄격한 명령이라기보다 단순한 제한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그것은 금속과 아드레날린이 어우러진 고속 댄스이며 관찰력과 번개 같은 반사신경만이 여러분이 가진 유일한 실질적 보호입니다. 하지만 귀를 찢는 듯한 경적 소리와 숨막히는 열대 열기 속에서도 현지인들은 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이 펜 라이라고 알려진 문화적 기둥 덕분입니다. 대략 상관없다 또는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뜻의 철학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덕분에 내 가족을 태운 오토바이가 어느 운전자도 화를 내지 않고 럭셔리 슈퍼카 옆을 쌩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3륜차 툭툭을 타는 것은 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짜릿한 사진 촬영 기회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거주자들에게 그것은 세계 기록 수준의 교통체증에
맞선 고단한 일상의 전투입니다. 현지 배달원들의 유연한 차선 가르기든 짜오프라의 강을 항해하는 수상택시의 대담함이든 이 교통 시스템은 인간 적응력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삶의 흐름이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는 곳이며 모든 방향을 동시에 살피지 않으면 도시는 향신료 냄새, 나는 매연과 깜빡이는 넌사인 속에서 여러분을 남겨둔 채 나아갈 것입니다. 도시의 반문화, 절대적 자유의 넌 프런티어. 열대의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저물면 태국은 충격적이면서도 매혹적인 탈바꿈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원의 영적인 평온함에서 벗어나 너네 젖은 도심의 심장부로 이동합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신성함에서 순수한 쾌락주의로 전환됩니다. 에너지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거리는 즉흥적인 공연을 위한 거대한 야외 무대로 변하고 습한 밤 공기는 묵직한 베이스음, 지글거리는 길거리 음식, 값비싼 향수가 어우러진 감각의 과부하로 가득 찹니다. 태국의 유흥계는 거의 무법천지처럼 느껴지는 자유가 존재하며 이는 시골 지역의 보수적인 사회 규범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방콕이나 푸켓의 어느 밤이든 군중을 관찰해 보십시오. 고국에서는 파격적일 수 있는 옷차림을 한 공연자들과 현지인들을 보게 되겠지만 이곳에서 그들은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입니다. 유흥산업에는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거대한 문화 충격을 안겨주는 당당한 개방성이 있습니다. 바들은 말 그대로 인도까지 넘쳐나고 5군데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혼란스러운 교향곡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끌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티가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규제되지 않은 인간의 욕망과 관계의 산업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곳은 그들이 찾으러 온 진짜 태국입니다. 수천 개의 LED 간판 불빛 아래에서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장관과 무엇이든 허용되는 태도를 즐기는 동안 잠시 멈춰 그 이면의 그림자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웃음소리와 저렴한 칵테일, 노동자들의 눈부신 미소 뒤에는 영원한 낙원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12시간의 고된 교대 근무를 견디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놀이터가 되는 것의 인간적 비용은 얼마일까요? 우리는 이제 넌 불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보려 합니다. 파야의 낮, 넌 폭풍 전의 고요함. 우리는 흔히 파타야의 거친 밤에 대해 듣곤 합니다. 일부 현지인들은 이곳을 파야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해가 뜨고 넌사인이 식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아침에 가혹한 햇살 아래 죄악의 도시는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쿵쾅거리는 베이스 소리는 빗자루질하는 리듬이컬한 소리와 커피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바뀝니다. 이때는 평범한 태국 시민들의 시간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유흥객들로 가득 찼던 거리는 이제 아침 시장을 위해 가판대를 설치하는 노점상들과 화려한 차량 안에서 쪽잠을 자는 택시기사들로 채워집니다. 낮 동안의 파타야는 조금은 지친 영혼을 가진 고실지언정, 여느 해안 마을과 다름없이 느껴집니다. 현지 주민들은 조용한 회복력을 가지고 그들의 일상적인 무신, 즉 생계를 이어갑니다. 이곳에는 관광객들이 좀처럼 보기 힘든 깊은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지친 노동자들에게 전통 죽인 족을 파는 할머니들과 상품을 꼼꼼히 정리하는 가게 주인들의 모습 말이죠. 이는 여행 브이로그에서 판매되는 낙원과는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이 낮의 고요함은 밤새 세상의 변덕에 맞추느라 애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설정이자 평온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공기는 다시 기대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처음엔 미묘하지만 이곳에 사는 이들에게 이 도시는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결코 잠들지 않는 고단한 일터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밤의 파타야, 관광업의 이면에 숨겨진 현실.
어둠이 내리면 도시의 두 번째 삶이 숨막힐 듯하면서도 가슴 아픈 격렬함으로 타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흥가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인간기계 장치의 규모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전문가들은 이 도시 한 곳에서만 약 2만 7천 명의 여성과 그 외 수많은 이들이 유흥 및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많은 방문객에게 이곳은 음악과 저렴한 술이 뒤섞인 몽롱한 곳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장시간 노동과 불확실한 미래로 정의되는 고압적인 환경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현실은 무대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여성들의 대다수는 태국 북동부의 가난한 농촌 중심지인 이산 지역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경제적 필요와 고향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떠밀려 그들은 법적, 사회적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도시로 옵니다. 이 산업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동안 개개인의 이야기는 대개 희생과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정을 바라고 살아가는 단기적인 삶들입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엄청나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에 대한 위험은 지나가는 군중들에 의해 종종 간과됩니다. 이곳은 인간관계가 상품화되고 선택과 절망 사이의 경계가 위험할 정도로 얇아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낙원은 어떤 대가를 치르며 번영하고 있는가? 환상의 시장, 그림자 속의 흥정. 밤의 인신매매에서 벗어나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무대로 이동합니다. 바로 태국의 전설적인 그레이 마켓 암시장입니다. 방라 로드나 브랜드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거대한 야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녁 식사 한 끼 가격으로 명품 시계나 디자이너 핸드백을 갖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이곳은 세계 모조품 문화의 중심지로 트리플 A급 가짜 제품들이 윙크와 미소와 함께 판매되는 곳입니다. 제품 자체보다 거래의 기술이 더 중요한 아오마, 즉 초현실적인 경험입니다. 이곳에서의 협상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공연입니다. 판매자들은 심리학의 대가들로 당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떠보기 위해 종종 실제 가치의 5배에 달하는 가격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보십시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친근함이 흐릅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길거리 음식 냄새를 배경으로 업셀링과 가격 깎기 게임이 벌어집니다. 이 환상의 시장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태국의 광범위한 특성을 반영합니다. 세상이 명품을 원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때 태국은 그 외관과 느낌, 경험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합니다. 이것은 경쟁자보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더 적응력이 뛰어남으로써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는 방식인 이 나라의 기업가 정신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득템들로 가방을 채우는 동안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이 나라의 또 다른 이면으로 향합니다. 철의 혈맥, 총기 문화와 숨겨진 위험. 태국은 흔히 차가운 마음과 평화로운 불교적 뿌리로 찬사를 받지만 많은 관광객이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는 숨겨진 강철 같은 현실이 존재합니다.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총기 소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크와 미소의 겹겹 아래에는 외부인을 종종 충격에 빠뜨리는 총기와의 복잡한 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의 역설입니다. 방문객의 안전에 의존하면서도 민간 무기 문화가 깊게 뿌리 박힌 국가 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한 몇 차례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많은 현지인에게 총기 소유는 보호나 지위의 전통적인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낙원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엄청난 도전 과제입니다. 관광에 그토록 의존하는 경제가 어떻게 이처럼 위험천만한 내부 리스크의 균형을 맞추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총기 판매, 그레이 마켓부터
예상치 못한 곳에 배치된 무장 보안 요원까지 철의 혈맥기 존재는 태국이 강렬한 대조를 이루는 국가임을 상기시킵니다. 이곳은 경계심으로 평화를 지키는 곳이며 밤의 그림자가 때로는 단순한 비밀 그 이상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극한의 맛, 요리의 개척지. 교통체증이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길거리 음식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미식의 최전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식용의 정의가 그 한계까지 밀어붙여지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전형적인 팟타이는 보았지만 춤추는 새우에 도전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꿍뗀입니다. 작고 투명한 새우들이 살아있는 채로 라임과 고추로 양념되어 입천장을 두드리며 뛰어오르는 요리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만큼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감각의 폭발입니다. 하지만 모험은 해산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시장의 거리를 걷다 보면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가 당신을 황금빛으로 튀겨진 귀뚜라미, 번데기, 그리고 거대한 물장군이 쌓여있는 노점으로 안내합니다. 현지인들에게 이것은 고단백 간식이지만 관광객들에게는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왜 태국 사람들이 이런 충격적인 식재료를 받아들이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자연에서 얻은 그 무엇도 낭비하지 않았던 지혜로운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악어고기 꼬치부터 전갈 튀김, 그리고 특정 지역의 뱀 고기에 이르기까지 태국의 입맛은 생존과 대담함의 증거입니다. 모든 한 입이 땅과 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식사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선입견에 도전하는 세상입니다. 첫 한 입을 베어 물 용기가 있나요? 아니면 코코넛 팬케이크에 머무르실 건가요? 클롱토이, 슬럼가 아래에서 뛰는 심장. 수쿰빗에 반짝이는 5성급 호텔과 호화 쇼핑몰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여행 브이로그에서는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방콕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비공식 거주지인 클롱토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 단일 제곱킬로미터의 공간에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함석판과 좁은 골목이 뒤엉킨 미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기관실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 태국 시골,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대부분인 이들, 거리 청소부, 항만 노동자, 배달 기사로서 방콕을 움직이는 주역들입니다. 클롱토이에서의 삶은 자연 요소들과의 끊임없는 사투입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목조 건물들 사이로 화재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으며 운하의 검은 물은 발전이 잊어버린 도시의 이면을 비춥니다. 하지만 이곳의 정신을 느껴보셨나요? 빈곤 속에서도 생화와 화려한 리본으로 장식된 성주 신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흙탕 길을 지나는 단정한 교복 차림의 아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 품은 강렬한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곳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공동체이며 미소의 나라라는 말이 마케팅 슬로건이 아닌 생존 기제인 곳입니다. 이곳은 도시 성장의 진정한 인간적 대가가 드러나는 곳이며 방콕의 뜨거운 태양 아래 26세기와 19세기가 나란히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두 도시 이야기, 불평등의 심연. 클롱토이 슬럼가의 가장자리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십시오. 지평선 바로 너머 칵테일 한 잔 값이 이곳의 한 가족이 일주일 동안 버는 돈보다 더 비싼 호화, 펜트하우스와 루프탑 바의 유리 외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입니다. 이것이 현대 태국의 충격적인 지리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물리적인 절벽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1%와 99%가 서로의 시야 안에서 살아갈 때 사회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운하의 한쪽에는 전용기, 유럽산 슈퍼카, 엘리트 교육의 세계인 하이 소사이어티 또는 하이소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오염된 검은 물 위에 지어진 임시 가옥에 살며
오염과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라는 일상적인 현실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이 두 세계는 뗄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슬럼가에서 온 노동자들 없이는 호화 쇼핑몰이 운영될 수 없으며 노동자들은 고향 마을로 돈을 보내기 위해 도시의 부에 의존합니다. 이 대조는 이 나라를 정의하는 맥박입니다. 그것은 신앙, 공유된 국가적 정체성, 그리고 태국 국민들의 조용한 인내로 유지되는 취약한 평형 상태입니다. 이 두 극단 사이의 간극을 메우며 우리는 태국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고대 달력이나 넌사인이 아니라 이러한 압도적인 불평등에 맞서는 인간 정신의 순수한 회복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543년의 시간, 차를 통과한 우리의 여정은 우리를 다시 시작점으로 데려다 놓았지만 관점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진짜 태국을 찾아왔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 하나의 이야기로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곳은 황금 불상과 조용한 명상이 있는 영적인 안식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넌사인의 과잉과 쾌락주의적 자유가 넘치는 고출력 놀이터입니까? 그것 또한 맞습니다. 이곳은 심오한 아름다움과 깊고 불편한 그림자가 공존하는 땅입니다. 우리는 파타야의 바에서 온 가족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진 여성들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의 극한의 맛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슬럼과 한복판에 사는 이들의 조용한 품위와 잠들지 않는 교통체계의 광적인 에너지를 목격했습니다. 어쩌면 결국 태국의 미스터리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느껴야 할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모순을 포용하고 과거를 기리며 미래를 살아가고 고난 속에서도 미소 짓는 사회입니다. 주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미스터리라고 부르는 것이 종종 우리가 아직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태국은 실크와 넌으로 감싸인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항상 말해줄 비밀이 하나 더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 탐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태국의 현실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나요? 다음 시간까지 이미지 이면의 진실을 계속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